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인 소스란 무엇인가 이런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즘에 저희가 좀 동축 스피커들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죠. 동축 스피커는 트위터와 미드베이스가 동심원 안에 위치되어 있어서 이게 점 음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그 동축과 이제 대비되는 게 라인 소스잖아요. 동축은 이제 포인트 소스라고 그러고 라인 소스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소리의 출발 지점이 중앙에 보시듯이 저런 리본에서 나오는 그런 유닛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라인 소스 중에 리본 트위터를 사용하는 메이커들이 꽤 많아요. 리본 트위터들 사용하는데 많은데 리본 트위터를 가지고 동축 스피커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스위스의 피에가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리본 트위터, 최근에 저희가 AMT 트위터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AMT 트위터랑 리본은 또 다르죠. 그렇죠. AMT 트위터는 마치 아코디언처럼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트위터고, 문드로프나 오디오 벡터 이런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리본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리본에 대해서 그리고 피에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김표현님, 이 피에가 과연 어떤 브랜드일까요? 그렇죠. 저희 오디오월드에서 몇 차례 했었죠, 피에가는. 네. 그래갖고 다시 한번 좀 간략 버전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1986년 스위스 추리히에서 이제 설립된 정통 이제 스위스 브랜드고요. 네. 그래갖고 지금 총 5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네. 이 피에가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서 공동 설립자는 레오 그라이너와 쿠르트 쇼이 그 양반이 의기투 합해서 1986년에 설립을 했고, 그때부터 이 리본 트위터 전문가인 알도 발라비오라는 분이 합류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 리본 트위터에 특화된 그런 브랜드로 성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1987년에 처음 나온 스피커 때부터 리본 트위터를 장착을 했어요.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1991년에 이번에는 미드레인지 유닛까지 리본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97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과하기 쉬운 건데 피에가에서 알루미늄 압출 성형을 한 인클로저가 1997년에 등장을 했으니까 진짜 매지커나 YG보다 훨씬 앞서서 이제 이렇게 등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처음에 이제 코난이 말씀하신 동축 리본 유닛이 그러니까 두 개 유닛을 같은 축에 놓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2000년에 처음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피에가 쪽의 라인업들을 보면은 하위 라인업들은 이제 동축이 아니고 리본 트위터가 이제 고역을 재생하는 그런 타입이죠. 근데 이제 코엑스 쪽으로 딱 올라오면은 그 모델명처럼 코엑스 동축이라는 뜻이죠. 리본 그 진동판을 이용해서 고역뿐만 아니라 중역까지 함께 재생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정말 라인 소스와 포인트 소스의 강점을 모두 합해놨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엑스 시리즈 쪽으로 올라가면 예전에는 원래 홀수번들이 있었습니다. 311, 511, 711.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짝수착 모델들이 추가됐어요. 211, 411, 611, 811까지. 전 라인업이 추가되면서 이제 중간에 틈이 없는 라인업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411을 리뷰를 했었죠. 들으면서 상당히 재밌게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이어서 그 바로 상위 모델인 611, 코엑스 611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리본 동축 트위터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것만 딱 떼서 제 책상 앞에 니어필드로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 유닛, 동축 유닛이 커버하는 게 450Hz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음은 그냥 포기를 하고 그 음만 그냥 제 앞에서 걔가 음을 내는 모습을 가까이서 진짜 보고 싶을 만큼 이 동축, 피에가의 동축 리본 유닛은 탐나는 물건 같아요. 저 동축 유닛만 떼서 스피커를 하나 만들어도 완성이 됩니다. 사실 저역 쪽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지만. 트위터가 이름이 112 플러스죠. C112 플러스. 과거에 없었던 이제 플러스 버전. 이게 그러니까 다 제너레이션 2세대 코엑스 시리즈예요. 이전에 제너레이션 1에서 이제
제너레이션 2 2세대로 진화한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이 코엑스 시리즈에서 지금 코난이 말한 1세대는 예. 2008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렇죠. 꽤 됐죠. 예, 그것도. 그때는 C111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동축 유닛 넘버가 네. C111이었는데 2017년에 2세대 제너레이션 2가 되면서 네. C112가 됐어요. 예, 예. C112. 그리고 나서 2022년에 두 가지 라인업이 나오게 돼요. 하나는 네. 기존의 홀수차의 리미티드 에디션 LTD가 나오고, 그러니까 LTD도 역시 그냥 2세대이기 때문에 C112예요. 네, 네. 하지만 이 2세대 중에서 뉴 제너레이션 2 네. 이게 네. 이제 짝수차인데 그렇죠. 이 모델만 유일하게 C112 플러스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헷갈리실 텐데 네. LTD는 기존에 네. C112 유닛을 썼고 네, 네. 새로 나온 뉴 제너레이션 2는 네. C112 플러스로 유닛 자체가 그렇죠. 동축 유닛 자체가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확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피에가의 동축 리본 유닛 중에 최고 진화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물론 이 위로 올라가면 뭐 마스터 라인 소스 뭐 이런 또 새로운 그 형태의 뭐 스피커가 등장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코엑스 시리즈에 예. 가장 최신의 이게 동축 드라이브 유닛이 탑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3웨이 디자인이에요. 근데 밑에 보면은 다발의 미드 베이스 우퍼들이 쭉 있습니다. 화면에 전체가 다 안 보이실 텐데 총 5개가 있어요. 채널당. 예. 이게 왜 5개까지 필요할까요? 위에 2개는 진짜 네. 우퍼고요. 그죠? 그렇죠. 밑에 이제 3개는 이제 가짜 우퍼.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이제 공갈 우퍼라고 그랬죠. 공갈이라고 네. 했었죠. 그러니까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이제 3개가 똑같은 직경에 있는데 네. 이렇게 보통 뭐 8인치, 10인치 이런 큰 대구경 대신에 네. 지금 이게 160mm거든요, 직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한 6.3인치 우퍼인데 이렇게 소구경 우퍼를 여러 개를 하는 게 요즘 사실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구경이 되면은 분할 진동이라고 그래갖고 예. 그 지점마다 이제 그 진동하는 그 폭이 달라지고 결국 왜곡이 되기 때문에 네. 소구경을 여러 개를 써서 똑같이 밀어내는 공기 면적만 똑같으면 같은 점을 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이런 게 이제 요즘 또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퍼 2개, 네. 패시브 라이터 3개로. 네. 그러니까 이게 무려 32Hz까지 떨어지는 그렇죠. 엄청난 저역을 이렇게 소구경 우퍼로 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동일한 어떤 그 내용, 그 용적 안에서 저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후방에 우퍼를 단다든가, 뭐 아니면 아이소베릭으로 우퍼 시스템을 설계한다든가, 그렇죠. 뭐 PMC나 이런 데는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런 로딩 방식을 통해서 그렇죠. 저역을 향상시키는 뭐 이런 방식도 많은데 이제 패시브 라디에이터 방식도 상당히 좀 스마트한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 저역 증강이. 밀폐형 인클로저에 네. 패시브 라디에이터 즉 가짜 우퍼로 네. 저음을 더 밑을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밀폐형만큼이나 좀 상당히 그 혁명적인 그렇죠. 그런 발명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생 대역은 32Hz에서 50kHz. 그러니까 50kHz면은 뭐 가청 한 개를 이렇게 나눌 때 그러니까 초구역을 10kHz에서 20kHz 뭐 이 정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구역을 훨씬 더 넘어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샘플링 레이트 96kHz 이상 음원도 그렇죠. 얘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으로 보통 뉴키스트 정리에 따라서 네. 반으로 봤을 때 이 고음이 이제 50kHz가 하면은 2배니까 100kHz. 그러니까 네. 현존한 샘플링 레이트는 96kHz 음원까지 그러니까 배음이나 모든 네. 정보를 다 낼 수 있는 그 상한이 50kHz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요즘 유행하는 고해상도 음원 듣기에는 이미 이제 얘가 네. 선견지명이 있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드라이브 유닛 다음으로 인클로저로 넘어가면 인클로저도 예전에 비해서 좀 달라졌어요. 아까 이제 이거 촬영하기 앞서서 이제 제품 뭐 들어보고 그리고 외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위에서 보니까 이 앞에 헤어라인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약간 보톡스 맞은 이마처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일이나 뭐 예를 들어서 오일 LTD 같은 경우는 그게 딱 잘라 그렇죠. 평면인데 이렇게 예, 직선으로 네, 거의 살짝 되면서 네. 그러니까 뭐 디자인도 좋지만은 그 어떤 베풀의 그 네. 회절도 줄일 수 있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디자인 뭐 기능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네. 좀 감안을 한 것 같고요. 또 자세히 보면은
이 전작이라 할 511이나 뭐 네. 512 LTD보다 안 길이가 되게 깊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TIM이라고 있잖아요. 팀. 아, 이 안에 그렇죠. 이제 내부 보강을 이제 완전 네. 스틸로 한 건데 네. 이것도 구조를 확 바꾸고 더 추가 플레이트를 더 무겁게 추가를 시켜갖고 무게가 32kg에서 지금 이제 6일 짝수차가 되면서 네. 45kg으로 그러니까 거의 네. 13kg가 늘어났어요.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 용적 늘어나고 무게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인클로저의 공진, 네.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이제 점 생산에 큰 좋은 이점을 좀 제공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이전에 이제 홀수차 번호 그 스피커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좀 멋있어졌습니다. 실제 보면. 아, 디자인이요? 예, 그렇죠. 디자인도 비율이나 이런 것도 훨씬 멋있고 상단에서 봤을 때 이렇게 루트형 그 디자인도 상당히 더 아름다워졌고, 예, 그리고 뭐 전체 TIM, 텐션 임프루브 모듈, 뭐 이 부분이 아마 음질적으로는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맞아요. 예, 네. 음질 향상에. 실제로 들어보면 이제 공진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없습니다. 예, 이전 뭐 제품들도 훌륭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실제 뭐 저역 쪽이 굉장히 뭐 깊게 내려가는 이런 곡들에서도 공진이 정말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잡내, 네, 그렇죠. 인클로저의 어떤 잡진동을 없애니까 네. 정말 깨끗한 음이 특히 저음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511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가장 외형적으로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거는 4개였죠. 네, 4개였는데 지금은 패시브 라디에이터 3개 포함해서 5개로 늘어난 게 네. 그 511이나 511 LTD에 비해서 가장 네. 외관적으로 바뀐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에 피에가 스피커 이제 테스트하는데 사용한 시스템은요, 저희가 평소에 아주 자주 활용하는 레퍼런스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파워앰프는 일렉트로 콤파니의 AW250R, 그 다음에 프리앰프는 패스랩스 XP12, 그 다음에 이제 소스기기 쪽으로 넘어가면요, 소스기기는 소모디오의 SMS200 울트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M 스케일러, 그리고 DAC는 마이텍 맨해튼 2 DAC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스탄게츠의 데스피나도. 이 여름 되면은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그 앨범이에요. 재즈 삼바 앨범에서 한 곡 틀어드렸는데, 저는 요거가 갑자기 이제 플레이리스트 여러 곡들 이제 보다가 이 곡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아, 피에가 이 동축 리본으로 이 노래를 좀, 이 음악을 좀 듣고 싶다. 그런 들어봐야 느낌이- 되겠다. 예. 네. 그 중구역 쪽에 되게 찰랑찰랑거리는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되게 신선한 시원한 바람 이런 것들도 생각나고요. 실제 고역 쪽에 중구역 쪽의 디테일은 굉장히 좋아요. 예, 아주 자그마한 그런 막 그 움직임들 이런 것도 다 캐치해서 들려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본 유닛 두 개가 450Hz 이상부터 이제 예. 50kHz까지 리본가 예. 얼마나 그 얇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0.007mm 그 유필렉스라는 그 폴리이미드 필름에다 알루미늄 포일을
붙이고 거기다가 이제 보이스 코일을 또 엣칭을 시키고 그렇죠. 마그넷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그 얇은 필름 같은 게 막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니까 아까 예. 지금 코난이 말한 것처럼 찰랑찰랑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곡에서 또 하나 감탄한 게 뭐냐면 이게 동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 같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정의감.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의상 오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정의감이 딱딱 매치. 그러니까 정말 무대가 예. 정말 선명하고 예. 악기들이 이쪽 저쪽에서 예. 선명하게 맺히는 거. 아 이거는 예. 리본인 이유도 있지만은 동축인 이유도 크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서론을 열었던 코난이 말한 이게 평평하고 이 보시면 알겠지만 리본 트위터가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라인 소스에서 오는 쾌감. 그거는 뭐냐면 결국 그렇죠. 룸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 덜 받는. 직진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면서 예. 이 스탄 게츠 이 재즈 곡에서는 예. 정말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좀 저역 쪽에 강조된 음악을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브라이언 브롬버그의 연주를 오랜만에 좀 들어봤는데 이게 저는 이게 되게 오래된 더블 베이스인데 이거를 좀 들으면서 피에가의 저역 특성, 중저역 쪽이 이제 완연히 정말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맞아요. 과거랑 비교해 보면 물론 과거에 나왔던 것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취향에 따라서는 사람들은 조금 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 이 짝수번 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저역 쪽이 좀 더 굵어지고요. 맞아요. 예, 훨씬 더 이게 텐션 같은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저역의 역동감, 저역의 두께, 어떤 텐션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피해가 들으셨던 분들은 상당히 놀라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음만 비교해 놓고 보면은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홀수작 511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계속 왜 자꾸 511하고 비교를 하냐면은 예. 일단 그 거의 비슷한 모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그 후속으로 봐도 될 만큼 예. 611이 그래서 자꾸 이제 511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511은 이 611의 약간 순한 맛 버전. 예. 그러니까 약간 저음이 의기소침하고 되게 소극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해보면 역시 그 팀2가 된 게 가장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서 이 인클로저 가뜩이나 이 알루미늄으로 딱딱하고 견고하게 만든 건데 네. 안에서 볼트로 사정없이 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공진, 진동 이런 거 완전 추방을 한 게 이제 팀2가 되면서 가장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저음이 네. 깔끔하고 단단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511에 비해서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하나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는 어떤 저음의 예. 그 하강 능력도 좀 떨어진 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패시브 라디에이터나 우퍼 진동판 재질 자체가 세라믹으로 코팅된 알루미늄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떤 그 리본 트위터와 통일성을 좀 가져다 주는 요소가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정말 특히 이렇게 저음이 정말 단단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세 번째 곡 약간 대편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세 번째 들으신 곡은 오스모 벤스케가 지휘하고 미네소타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말로 6번 1악장입니다. 저는 김PD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 리본 동축 유닛에다가 밑에 이제 총 5발이죠. 그렇죠. 지금 5발의 우퍼가 있는데 그 중에선 3발은 또 패시브 우퍼고 이런 그 리본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실 리본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내믹 드라이버에 비해서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이 리본이 거의 굉장히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얇고 아주 가벼운 그런 필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빨라도 사실 밑에 미드베이스 쪽에서 그 저역 쪽이 너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 이 굉장히 이게 저역이 좀 딜레이가 되고 서로 이제 스피드 오차가 생기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되게 좀 불편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피해가를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항상 뭐 리본만 얘기하지만 이 리본의 성능을 제대로 느끼려면 이 하위 밑에 있는 베이스 우퍼가 그렇죠. 그 속도와 이런 면에서 다 조화를 잘 이뤄야 된다. 이 교향곡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음색적인 통일성이나 밸런스, 대역 그렇죠. 밸런스가 예. 정확히 좀 맞아 떨어졌잖아요. 예. 이 만약에 밑에 있는 5발의 우퍼나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따로 놀았으면은 예. 정말 이 리본 동축만 있는 스탠드 마운트에 예. 좀 값싼 서브우프를 붙인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질감이라든지. 그렇죠. 서로 따로 놀고. 그 이질감은 정말 뭔 짓을 해도 예. 없앨 수가 없는 거거든요.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참을 수가 없죠. 네. 처음에는 뭐 서브우퍼가 액티브가 딱 들어오니까 뭐 되게 이제 가슴에 뭐 압력도 느껴지고 좋은데 예. 오래 못 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오래 듣다 보면 약간 토할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저역이 이질감이 들면은 그건 참 못 견디는 건데 얘는 진짜 스피커 안에다 딱 넣고 예. 어떤 음색적 통일성 그렇게 해서 되게 안정적으로 저음까지 이제 커버하는 네. 이런 게 이제 이 대편성 곡에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피에가의 코엑스 611이라는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짝수차 이 코엑스 시리즈가 정말 저희가 들었던 이 피에가 사운드 중에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렇죠. 이런 사운드였습니다. 정말 그리고 최근에 또 마스터 라이선스가 들어왔나요? 아, 그래요? 예, 들어온다고 했었어요. 예, 그것도 상당히 좀 들어오면 한번 좀 들어보고 싶고 여러모로 피에가 사운드, 이 리본, 가장 진화한 동축 리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